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말미에 그렇게 끝내셨어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이익을 대변했다. 뭐 AT&T 같은 뭐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보잉 같은 거대 기업들이 중국의 이익을 대변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줄게. 실제 이제 1980년대, 뭐 70년대부터 통틀어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과 금융인들이 학습을 한 거야. 아, 중국이 시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교섭력이 높아졌어. 근로자들에게 윽박 지르기도 쉽고 물건도 또 싸게 사니까 나도 실질적인 내 소득이 늘어난 효과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야, 이 물건 진짜 싸네 하면서 좋아하네. 그러니까 세금도 올릴 필요도 없고 이래저래 정가에서도 재계에서도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중국에게 가장 높은 페이버를 주는 걸 늘 미국 기업이 로비해서 정가에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경쟁자라는 인식이 뭐 전혀 없었네요. 그렇지. 그때 왜냐면 중국이 감히 네. 미국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렇죠. 값싼 물건 만드는 좋은 생산지 이 정도 생각한 거야. 그렇죠.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럼 페이버를 줬다는 게 뭐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은 가트 체제라는 걸 통해서 진화 발전을 해왔거든. 네, WTO 전에. 그렇지. 1990년대 중반에 WTO 체제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부 가트 체제였어. 근데 그 가트 체제에서 야, 너랑 나는 깜보다 이제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하는 그 사이를 만들어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MFN이야. MFN. 이 풀네임은 뭐냐면 Most Favored Nation.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최혜국 대우 이렇게 얘기하지. 1980년대부터 미국은 MFN이라는 개념이 최혜국 대우가 있다? 이건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아 보이잖아. 근데 신자유주의라는 건 원래 관세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원래 보조금이라는 건 없어야 되고요. 최혜국 국가들끼리 하는 그 자유로운 교역이 기본이고 그게 원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MFN이라는 최혜국 대우라는 그 개념의 용어를 바꿔버려. NTR이라는 걸로 바꿔버려. NTR 하면 또 뭐 어차피 우린 다 나갈 거니까. 원래 무역 용어에선 NTR이 Normal Trade Relation이야. 그러니까 보통 무역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최혜국이 아니라 그게 원래예요. 개념을 바꾸고 싶은 거야. NTR이라는 걸로. 그래서 실제 WTO 출범하고 난 뒤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본이 됐네요. 이게 원래로 돌아왔네요. 이게 노멀 트레이드야. 그렇지. 이렇게 바꿔가는 개념으로 바뀐 거야. 자, 그런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을 편하게 하고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달러 많이 벌어가서 뭔가 그 나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MFN이나 NTR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중국 이 MFN 이 개념의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계속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죠? 계속 줬어. 아, 그래요? 왜? 공산진영을 와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물가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고 미국 기업인들로 하여금 노조들한테 교섭력을 높이는데도 일조하고 있으니 이거는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키워준 게 미국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1991년 소련이 완벽하게 붕괴되고 났더니 오히려 또 다시 어려워진 게 중국이야. 미국을 향해서 많이 가곤이 있었지만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같이 하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저 파트너가 붕괴됐으니 그쪽 그 경제가 망가졌을 거 아니니 그걸 기반으로 했던 경제가.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중국이 정말 경제가 어려웠어. 그래서 덩샤오핑이 남부지방을 순회하면서 뭐를 역설했냐면 경제 성장을 계속하는 게 우리 인민을 위한 애국행위다. 그걸 또 하기 위해선 내가 과감히 개혁 개방을 해줄 거야. 그러니 수출해서 달러 벌어오고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여만 하면 그게 우리 공산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상을 실현하는 길인 거다. 흥묘 백묘.
아니 이렇게 가서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든 저렇게 가서 이상을 실현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러면서 그동안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약간 묘한 것들까지 다 품은 거야. 그렇게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더욱더 강하게 개혁개방 드라이브를 거니 미국에서 그렇게 개혁개방하겠다는 국가에게 최혜국 대우를 안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더욱더 강력하게 희망할 수밖에 없는 게 등소평 시절의 중국의 경제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에게 제대로 물건 팔아보자 작심했던 게 1994년도에 내가 뭐 했다고 그랬어?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해서 네, 절하해서 그것도 경쟁력을 높였죠. 그렇지. 33% 위안화 평가 절하해서 그게 나중에 98년도 IMF 외환위기나 동아시아 외환위기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말했잖아.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환율 조작 아니냐 했더니 또 달러 패거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훨씬 더 미국에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인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닥 떨어진 거지. 그 당시 미국은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섰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93년도에 대통령 누구? 빌 클린턴. 맞아, 빌 클린턴이야. 40대 대통령이 그렇게 핸섬하고 예일대학교 출신에다가 색소폰도 잘 불고 그렇죠. 또 얼마나 젠틀맨이야. 그렇죠. 뭐 그래서 여자도 잘 꼬시는 루인스키 분이었지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맞아.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정권을 못 잡고 있었던 민주당에 그렇게 결기 넘치는 대통령이 돼버리니,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버리니 민주당이 그동안 못했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려고 해. 그게 뭐냐면 인권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동안 유실됐던 걸 좀 보완하자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빌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갔던 초창기 강요들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더 공고히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 얼마나 우리 미국의 근로자들이 처우가 개선이 안 됐냐, 그리고 이렇게 소외계층이 많아졌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빈부계층도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고, 그 주범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도 벌써 중국 물건이 원흉이네, 이걸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은 미국 내의 인권뿐만 아니라 간간히 해외 인권도 굉장히 신경을 써. 여기서 내가 간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해외 인권에 대해서 그리 신경 안 쓰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 해외 인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딱 보니까 중국산 물건이 그때도 90년대 중반 정도 되니까 꽤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근로자들의 교섭력이 떨어지고 안 되겠네. 그럼 뭔가 명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때도 딱 눈에 들어온 게 중국의 인권 문제지. 그래서 저 인권 유린하는 저런 국가의 물건을 사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최혜국 대우인 MFN에 뭐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넣으려고 했냐 하면,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는 그 MFN 그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인권 부분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인권 위해가 있지 않음을 인증해야 된다라는 그 뭐라고 할까, 규제 조항을 넣으려고 했었어. 치명적인데요? 그렇지. 만약에 그때 그 미국 정부에서 그걸 넣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없을 수도 있지. 그렇죠. 네. 미국에 물건 안 팔고 수출 안 하고 중국이 어떻게 지금 반열까지 올라왔겠어. 그렇죠. 그래서 90년대 중반 빌 클린턴이 그 규제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국 내부에서는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 그렇죠. 그때 중국이 그 최혜국 대우의 인권과 관련된 조항 그 문구를 빼고 더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 중국은 MFN에 자동으로 그냥 그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로 올려달라. 그거를 이제 요구해야 되는데 그걸 본인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겠어?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상원원 하원한테 가지고 의원님 저 누굽니다. 사실 중국이 이런 상황이라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MFN에 그냥 넣어주시죠. 그리고 인권 그런 거 괜히 뭐 남의 나라까지 신경 쓰고 그러세요. 그거 뭐 빼시죠. 이거 얘기해 줄 사람이 미국 그 워싱턴 DC에서 얘기해 줄 사람이 누굴까?
미국 기업들? 기업들이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정부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보잉이야. 보잉. 보잉이 처음에 중국에 언제 자기의 비행기를 처음 팔았냐면 1970년대야. 그때 미국과 중국이 수교 맺고 나서 중국도 비행기 필요로 할 거 아니야. 얼마나 땅덩이가 커. 그래서 미중 수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역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원래 비행기라는 건 군수 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쉽게 수출을 못 해. 그렇죠. 그 역설계 해가지고. 뜯어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적성 국가로 분류되는 중국에게는 보잉사가 비행기 수출을 못 했어요. 근데 70년대 수교 맞고 나서 정확히 1979년에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난 뒤에 그때 바로 보잉 비행기가 제일 먼저 수출됐던 품목 중에 하나야. 그러니 이제 보잉사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저 큰 땅덩어리인 그렇죠. 비행기가 가장 대표적인 운송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야, 저거 완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찰나에 중국 정부가 찾아와서 보잉사 아시죠? 저희요, 지금 이 MFN 지위, 이 자동 갱신하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중국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만 잘 되면 중국과 미국의 교육이 얼마나 많아지겠느냐. 그 교육 많아지면 다 뭘로 한다? 보잉 비행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또 비행기 살 때, 아니, 에어버스 사야겠어요? 그렇죠. 보잉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보잉을 득달같이 설득해. 보잉도 이게 말 되거든. 그잖아. 우리 뭐 인권 침해 없습니다. 뭐 하루에 16시간밖에 일 안 해요. 하루에 이해하시잖아요. 그 보잉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8시간은 개인 시간이 있구나. 개인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보잉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해줘. 그리고 두 번째, AT&T. 이 AT&T는 되게 의외였어. 왜냐하면 90년대까지 AT&T가 중국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 보잉은 한두 번 팔아본 적이 있으니까 야, 이거 전방위적으로 열리면 나 떼돈 벌겠다. 이 생각이 있으니 갔을 건데 AT&T는 아무 사업이 없었어. 오히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때 미국 정부에서 야, AT&T 이번에 우리 대통령 또 중국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왜냐면 기업인들 끌고 가잖아. 그렇죠. 얘네도 이제 점점 시장 경제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전화기도 놔야 되고 통신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AT&T 니네 가서 뭐 할 거 많지 않아? 그랬는데 AT&T는 워낙 잘 나가던 회사였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갈 게 뭐 있어요 하고 안 갔었다고. 근데 90년대 이제 초중반이 되니까 중국의 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진 거야. 그렇죠. 무시할 만한 규모를 넘어섰죠.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남미는 이미 다 그 자기네들 기본적인 설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나간 데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수출만 해주고 노하우만 전수해서 돈 번 국가도 있고 다 해버렸어. 본인들도 뭘 더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80년대부터 정부 말 듣고 갈 걸 그랬다 후회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중국 애들 다시 찾아온 거야. 저 AT&T시죠? 웬일이세요? 저희 중국 정부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빌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MFN 지위도 안 주려고 하고 말이지. 관세 부과하고. 그럼 미중 간의 이 관계 교역 이런 거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데 다 끊기는 거 아니냐. 좀 로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로비 해주면 아시잖아요. 여기서 아시잖아요가 뭐겠어. 그렇죠.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국이 통신망이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렇게 지방마다 이렇게 그렇지. 나눠져 있었다는 거. 그걸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맞아. AT&T가 거기서 좀 먹을 게 있었겠죠. 맞아. 그래서 AT&T는 어떻게 보면 큰 상상력을 발휘한 거야. 그래, 저 중국 애들이 통신 기술이나 있겠어? 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서 이제 슬슬 90년대 초반부터는 이동통신이 이제 화두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통부터 해서 그 유선, 무선까지 전부 다 내가 쫙 깔고 제대로 한번 해줘야겠다 하면서 가장 상원의원, 하원의원에 달려가서 중국의 이권을 가장 선봉해서 대변했던 곳은 보잉사보다도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는 AT&T였어. 이게 진짜 아이러니지. 그뿐만 아니야.
중국 정부가 아주 절묘하게 찾아다녔어. 그 중에 찾아간 곳이 또 어디냐면 휴스라는 회사야. 휴스는 모를 거야. 이 인공위성 올리는 거와 관련된 회사야. 근데 인공위성 올리는 회사 왜 찾아갔느냐? AT&T 가서 슬쩍 말을 걸었더니 AT&T가 팀을 짜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고 온 거야. 그걸 보더니 이거네. 이 미국 기업인들이 우리 중국의 통신 사업에 관심이 많구만. 그러면 이 통신과 관련된 사업체들을 쫙 돌자 해서 돌기 시작해서 그 다음 간 게 휴스인데 통신망 구축하려면 뭐 필요해? 인공위성. 위성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국이요, 이 통신 인프라 깔고 뭐 하려면 이 인공위성을 진짜 저희가 부지기수로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왔는데 휴스가 이해했어요. 가서 또 상원, 하원 달려가가지고 다 설득하고 난리가 난 거고 또 갔던 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 모토로라도 또 간 거야. 그래서 이 미국 기업들, 이 어마어마한 미국 기업들이 전부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이권을 대변하기 시작했고 또 여기에서 뒤늦게 통신사들한테 연락받고 저희도 이제 이해했어요 하면서 이게 야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야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우리들 사이에서 그 당시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전수하고 내려오는 설화와 같은 민화와 같은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전되는 얘기예요. 구전되는 얘기예요. 미국 자동차 3사지. 야, 그렇게 경제 발달되면 비행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뭐 도로 깔고 차 타고 다니겠죠. 그렇지, 마이카 시대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이카 시대에 그 당시 중국은 자동차 만드는 제대로 된 회사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먼저 중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띵동띵동 누르고 저희 그 포드예요, GM이에요. 크라이슬러예요. 그랬더니 왜 찾아오셨죠가 아니라 그냥 문이 띵 열렸다는 소리가 있어. 삐 하면 이렇게 열리는 거. 딱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고요. 이미 어느 상원의원한테 얼마 드렸고 하원의원에게 얼마 드렸고 이거 다 해서 저희가 아마 이제 조만간 인권 조치건 다 빠질 거고요. MFN 자동 갱신 저절로 될 겁니다. 저희가 돈 정말 또 많이 썼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야. 90년대 초중반이 뭐 중국 뭐 당나귀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당나귀 수준이지. 맞아. 낙후된 동네는. 그렇죠. 맞아. 바로 이게 팩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90년대에 미국 내에서 중국의 이권을 가장 많이 대변해 준 회사들은 최절정 그 상위 랭커에 있는 미국 기업들인 거야. 결국 따지고 보면 미국이 미국을 설득한 거구나. 그렇지. 그런데 결과는 또 어떻게 됐느냐? 황망하게도 AT&T 완전 털렸어. 본인들은 뭔가 큰 거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중국이 아까 말했지만 94년도에 33% 위안화 평가 절하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 그럼 그 안 좋은 상황을 빨리 극복하려면 돈 버는 걸 외국 기업이 벌어야겠어? 내국 기업이 벌어야겠어? 내국 기업이 벌어야죠. 내국 기업이 벌어야 돼. 특히 통신망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고 도감청도 우려가 되는 거고 이거는 항구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T&T가 최대국 대우 되셨죠? 축하드려서 난도 가져왔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갑자기 중국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야, 니들 뭐야? 나한테 이거 이권 다 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 사람 미안하다 해. 아니 중국을 너무 띄엄띄엄 봤어요. 띄엄띄엄. 왜냐면 이거 코리안들이 많이 당했거든요 옛날에 그거. 그래서 AT&T에게 조금 띄워준 게 중국의 일선 도시에 해당되는 곳 일부 성 이것만 해도 웬만한 나라급 아니냐. 이걸로 통신사 거기서 먼저 해라.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그리고 여기 2선 도시나 3선 도시는 먹을 거 없다 해. 이거 없다 해. 아무것도 아니다 해. 막 한 거야. 그런데 AT&T가 거의 1선 도시에서도 나중에 쫓겨났어. 쫓겨났다는 표현이 제일 맞아. 뭐 옛날 뭐 공장 다 놓고 오고 뭐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우리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도 많이 당한 거지. 그래서 AT&T 완전 털렸다는 게 미국의 기간 통신망 회사인 AT&T 중국 가서 다 털렸다며 그 소문이 우리로 따지면 정경련에서 안 났겠어? 쫙 나는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뭐 어디서 욕을 하면서 씨씨 하면서 누가 걸어 들어오는데 보잉 회사 회장이야. 야, 너 무슨 일이야? 아우, 이것들이
그 양쪽에다가 쇼당을 해서 이제 우리와의 관계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또 유럽에다가 또 물건 팔려고 에어버스 사기 시작하고 또 에어버스는 또 기술 제휴를 많이 하기로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기술도 좀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이게 또 그 항공기 사기 있네 이렇게 된 거야. 실제 2000년대 들어서는 보잉 안 사고 전부 에어버스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잉사 회장도 툴툴거리면서 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지금 중국에서 가장 떼돈 벌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야? 테슬라? 테슬라는 그 한참 뒤고 그 전에 그 전에요? 애플. 애플? 아이폰이지. 애플이 있었죠, 그 전에. 그렇지. 애플이 원래 지금 중국에서 떼돈을 벌었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애플은 1990년대는 아이폰이 없었잖아. 없었죠. 로비에 아무것도 관여 안 해줬어. 그렇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쟤들 왜 저래? 그리고 그때 애플은 신경도 안 쓰다가 그렇죠. 오히려 최애국 대우가 아주 공고히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교역이라는 게 이제 루틴한 수준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건넌 뒤에 오히려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공장 거기 활용해서 싸게 만들어서 중국 내에도 팔고 전 세계도 팔면서 가장 떼돈 번 거는 애플인데 정작 중국을 위해서 대변한 거는 하나도 없는. 그때 뭐 그냥 뭐 퍼스널 컴퓨터 만들고 있었잖아요. 맞아. 여기까지 요약하면 이거야.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은 자동스럽게 미국의 MFN 지위를 부여받았어. 왜? 그때 92년까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거든. 그렇죠. 아빠 부시죠. 공화당 부시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많은 정치계 자금을 받았고 기업인들은 노조를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값싸게 원자재 들여오고 중국에서 공장 지어서 싸게 생산하는데 큰 도움되니 부시 대통령을 엇박해서 아니면 부시 대통령에게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아시죠? 이번에도 중국은 자동적으로 MFN 갱신해주세요 해서 갔는데 클린턴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원래부터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변호사이자 이런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하고 해서 이렇게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다시 설득해서 클린턴 좀 막아달라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미국 내에서 중국의 이권을 대변하기 시작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됐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음 시간에